Hi everyone, this is Lincoln. Uh, Today is the 2nd of May 2021, Sunday, now 9:40. This time I want to talk about LG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가 최근에 좀 많이 오르다가 요즘은 약간 횡보하는 양상인데 실적이 좋고 당분간은 뭐 조금 더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좀 이 디스플레이가 좀 이렇게 사이클이 있어갖고 좀 좋았다 안 좋았다 그러는데 어찌됐든 당분간 몇 년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면서 그래도 어찌됐든 예를 들면 뭐 카카오나 뭐 이런 것처럼 계속 성장하는 그런 비즈니스는 아니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렇게 사이클을 좀 타는 거긴 한데 뭐 최근 앞으로 몇 년 동안은 좋을 거기 때문에 어찌됐든 좀 상황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ESG 경영을 가속화를 하고 있다 이런 건데 두 개의 단체에 새로 가입을 했는데 처음에는 RBA라고 책임감 있는 어떤 산업기관인데 A는 아마 어소시에이션인 것 같고 RB는 아마 responsibility인 것 같아요. responsibility association인 것 같은데 이게 이제 협력업체까지 포함을 해서 이제 그 어떤 비영리 단체인데요. RBA가 노동, 환경, 안전, 보건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많이 쓰는 그런 책임감 있는 그런 비즈니스를 앞으로 해나가겠다 그런 단체고 하나는 UNGC인데 UN에서 하고 연관이 있는 GC는 글로벌 컴팩트라고 하는데 요것도 인권, 노동, 환경 뭐 이런 분야에 총 10개 정도의 어떤 강령이 있는데 그거를 좀 지키는 그런 거에 가입을 하면서 어쨌든 회사가 이렇게 영속 가능한 기업이 되고 어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부분이 되게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에 가입하는 거는 어찌됐든 긍정적인 영향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은 28일 날 그러니까 4월 28일이죠.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매출은 6조 8,828억 그래서 굉장히 큰 폭의 작년도에 비해 성장이 있었고,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5,230억 해서 3분기 영서 흑자인데 흑자폭이 점점 확대돼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LG 디스플레이 일단 중기적으로 보면 괜찮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단기적으로는 조금 횡보할 수도 있겠다 이런 거를 좀 참고하셔서 요즘 대부분 좀 좋은 주식들도 다 대부분 단기에 좀 횡보하고 있잖아요. 그런 거 감안해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LX 그룹이라고 또 이제 예전에 GS가 갈라지듯이 또 이렇게 이제 구본준 회장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이제 갈라지는데 예전에 그 LG 상사가 LX 글로벌로 해서 제일 메인 회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 LX 그룹의 매출도 그렇고 자산 규모도 그렇고 반 정도 차지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LX 물류는 판토스, 구 LG 판토스가 LX로 넘어가고, 그다음에 반도체에서는 그 예전에 그 실리콘웍스, LG 실리콘웍스가 LX 실리콘웍스로 되고, 이게 이제 팹립스 업체인데 우리나라 팹립스 업체 중에서는 1위 업체입니다. 그래서 매출 1조 이상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화학 쪽으로는 LX MMA 해서 원래 LG하고 스미모토하고 그 다음에 또 일본 뭐 다른 회사인데 여기 하고 하여튼 LG가 50%, 그 다음에 스미모토가 25%, 또 일본의 다른 회사가 25% 해서 건축자재, 페인트, 뭐 접착제 이런 거를 생산해내는데 그런 회사가 하나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예전에 LG 하우시스가 이제 LX 하우시스로 가서 건축자재를 생산을 본격적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 이제 LX 그룹이 앞으로 미래 성장 동력을 위해서 베이징 트윈타워에 지분 25% 있는 거를 3천억 원대에 매각을 하고 이것저것 해서 현금 6천억을 지금 마련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자동차 2차 전지에 들어가는 니켈 있잖아요. 니켈 광산 같은 걸 아마 요
LX 상사가 이거 담당할 것 같은데 니켈 광산을 적극적으로 투자하겠다 그런 거 같고 그다음에 ICT 쪽으로 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헬스케어 쪽으로 하고 그다음에 폐기물 수집 운송 처리 설치 운항 요런 쪽으로 아마 뭐 판토스에서 담당을 할지 글로벌에서 담당을 할지 하여튼 요 부분을 또 앞으로 집중적으로 좀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컨텐츠 제작 유통시키는 거 그다음에 의료 아까 헬스케어 부분에서는 진단 서비스라든지 의료 검사 분석하는 이런 장비들을 직접 많이 다룬다고 합니다. 그래서 LX 상사가 이런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참고로 다룬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LG그룹에서 이렇게 분리돼 나가는 거니까 참고로 하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울트라 러닝 요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울트라 러닝에서는 피드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연구에서 내가 흥미를 느낀 두 번째 관점은 왜 사람들은 피드백을 구하려고 노력하지 않는지다. 그래야 피드백은 울트라 러너들의 강력한 전술로 남는다. 일반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 피드백은 불편한 것이다. 그것은 가혹하거나 의지를 꺾은 것일 수도 있고 늘 좋은 기분을 안겨주지는 않는다. 코미디 클럽 무도에 서서 농담을 던지는 것은 어쩌면 스탠드업 코미디를 더 잘하게 되는 최선의 방법 중 하나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 행위 자체는 어색한 침묵을 깊게 가르는 무척이나 끔찍한 일일 수도 있다. 이와 비슷하게 새로운 언어를 즉시 말하는 것도 모국어를 사용할 때보다 소통 능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느낌을 준다는 점에서 고통스러울 수 있다. 피드백에 대한 공포는 종종 피드백 그 자체를 경험하는 일보다 불편하게 느껴진다. 결과적으로 향사를 지연시키는 것은 부정적인 피드백 그 자체라기보다는 비판을 들을지 모른다는 공포심이다. 그래서 처음엔 엄청나게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게 되어도 극한의 환경으로 곧장 뛰어들어가는 것이 좋을 수도 있다. 이는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공포를 줄여주고 나중에 더 가혹한 상황에서 적응할 수 있게 해준다. 이 행동들에는 모두 자신감, 단호함, 끈기가 필요하다. 이 때문에 공격적인 피드백이 더 빠른 결과를 낼 수 있게 해줌에도 많은 자기주도 학습자가 이를 구하지 않는 것이다. 상한 한복판으로 들어가 곧장 피드백을 받고 그 정보를 이용하여 빨리 습득하는 대신 우리는 한 방 먹고 중요한 학습 자원을 회피하곤 한다. 이와 다르게 울트라 러너들은 공격적인 피드백을 추구해서 기술을 빠르게 습득해 나간다. 그래서 결국은 피드백을 대하는 태도 이런 부분이 되게 중요한 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스멜 사이언스 요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브의 상큼한 향기가 물씬 풍기는 파스타, 에스케롤과 미트볼을 넣은 수프, 감자와 오레카노를 곁들인 치킨의 샐러드까지 온갖 음식에서 나오는 유혹적인 냄새가 방 가득 퍼진다. 그런데 웬걸 목이 터져라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며 케이크를 자르고 식사를 시작하면서 어째 식구들의 표정이 영 이상하다. 애써 즐거운 척하지만 모두들 스프 대신 물을 떠먹는 듯한 모습이다. 사실 이 특별한 식사는 시기가 적절하지 않았다. 온 식구들이 지독한 감기로 코가 꽉 막힌 상태로 음식 냄새를 맡을 수 없었기 때문. 냄새를 맡지 못하면 식욕도 일어나지 않는 것은 당연지사. 음식 자체는 화려하고 맛있지만 가족들은 전혀 식욕을 느끼지 못한 채 맛있는 음식을 그저 목구멍으로 넘길 뿐이었다. 어머니께서 힘들게 만든 음식을 남길 경우 발생한 심각한 사태들 모두들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냄새가 없으면 맛도 없다. 맛과 냄새는 체력과 건강만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맛을 보는 혀와 냄새를 맡는 코는 각각 다른 곳에 위치해 있지만 음식을 섭취하며 양쪽 기관의 신경계를 통해 전달되는 메시지가 뇌에 동일한 영역에 도달해 두 가지 신호 집합이 하나의 지각인 향미로 결합된다. 따라서 맛을 보는 기관만으로는 향미를 느낄 수 없고 코가 막혀 있어도 향미는 지각되지 않는다. 아, 그렇군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하나 알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아웃라이어 이 책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웃라이어에서는 practical intelligence 실용지능 나오는 거죠. 그 실용지능 예를 들면 크리스 랭거는 굉장히 똑똑하게 태어났죠. 그렇지만 IQ는 선천적인 능력이
척도다. 하지만 실용지능은 후천적으로 습득해야 하는 지식, knowledge죠. 그래서 우리는 그 지식 대부분을 가족에게 배운다고 합니다. 메릴랜드 대학의 사회학자 아네트 라루의 연구가 이 과정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최선의 설명을 제공할 것 같다. 수년 전 그는 세 계층으로 나눈 가족 집단에 대해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 라루는 부유한 집안과 가난한 집안에서 흑인 그리고 백인 어린이들을 골고루 선별해 12집안을 조사했다. 라루의 연구팀은 각 가정을 적어도 20회 이상 방문해 1시간 이상씩 관찰했다. 그들은 마치 애완견처럼 교회와 축구 경기 관람, 병원 방문 등 일이 있을 때마다 한 송이는 녹음기, 다른 한 송이는 노트를 들고 관찰 대상을 따라다녔다. 이렇게 밀착해서 관찰했으니 아이를 키우는 12가지 다양한 방법이 발견되었다. 완고한 부모, 느슨한 부모, 정서적으로 지나치게 결속이 강한 부모, 감상적인 부모 등 나름대로 성격이 드러났을 것이라고 기대해 봄직하다. 하지만 라루가 얻어낸 결과는 그런 기대와 달랐다. 부모들의 교육 처리는 오직 2가지뿐이었고 그것은 계층에 따라 완벽하게 나누어졌다. 부유한 부모들은 아이들의 자유시간을 깊이 개입해 아이들은 이 학원에서 저 학원을 실어 나르고 선생, 코치, 친구들에 대해 꼬치꼬치 캐묻는다. 라루가 추적한 어느 부유한 집안의 아이는 야구팀 하나, 축구팀 2개, 수영팀 하나, 농구팀 하나에 속해 있었고 어린이 오케스트라 연주자였으면 피아노 레슨을 받고 있었다. 이러한 집중적인 스케줄 관리는 가난한 집 아이들에게서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가난한 아이들은 이웃에 사는 다른 아이들과 함께 밖에서 게임을 하며 논다. 아이들은 어른의 세계로 분리되어 있으며 부모는 아이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케이티 브린들이라는 노동계급 가정의 소녀는 방과후 합창단원에서 노래를 부르지만 그것은 스스로 등록한 것이고 늘 자기 발로 걸어서 연습하러 다닌다. 라루는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요거는 다음번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김치찌개에 대해서 한번 조금 더 마저 보죠. 김치찌개는 이제 외식 메뉴로도 대중화되었는데 맛집 또한 곳곳에 즐비하다. 광화문 사거리 포시즌 호텔 뒷골목에 광화문집이라는 작은 김치찌개가 있다. 1980년 초 개업한 가게 옛모습 그대로인 동네 식당이다. 1층에 작은 테이블 5개, 2층에 테이블 3개가 전부로 인근 직장인만으로도 꽉 차는데 사방에서 손님이 몰리다 보니 항상 붐빈다. 국물이 칼칼하고 깊은 맛이 난다. 김치찌개와 짝을 이루는 계란말이도 푸짐하고 저녁 때 술을 마시러 오는 손님도 꽤 있다. 단점이라면 방송에 나온 후 자리 잡기가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이런 내용 하고요. 그 다음에 엉클 션의 줌마 영어. 여기서 Do you have to buy some food? 너는 좀 어떤 음식을 좀 사야 되느냐? That's right. 그래야 됩니다. No, I have no money. 돈이 없어요. 그런 거고. Who do you have to meet today? 오늘 누구 만날 거니? I have to meet my sister-in-law. 시누이 만날 거야. I don't need to meet anyone. 나는 아무도 만날 필요 없어. What do you have to buy today? 오늘 무엇을 사야 되나? I have to buy vegetables. 좀 야채 사야 돼. I have to buy something to eat for dinner. 저녁 먹을 어떤 건가를 좀 사야 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어찌됐든 샤우팅이 아침 7시에 있고요. 원래 5월 11일 끝나고 아마 12일부터 할지 며칠부터 할지는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데 정규 수업은 9시에 있고 저녁 10시에 필리핀 원어민 같은 필리핀 선생님들을 저희가 좀 구해서 그 선생님들이 저녁에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발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려드리면서 또 잉글리시 샤우팅에서 배웠던 수업의 내용들을 좀 복습하는 시간도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잉글리시 샤우팅 시간에는 션이 수업을 하고 그 뒤에 링컨의 팁해서 제가 주식 얘기도 해드리고 여러 가지 교육 얘기도 해드리고 한 15분 정도 재미나게 또 얘기를 풀어가는 걸 실시간으로 보고 또 서로 간에 줌으로 소통도 할 수 있으니까요. 꼭 한번 기회 되시면 참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That's it. This is Lincoln. See you next time.